싸우느냐 굴복하느냐 두 사람의 언쟁이 높아졌지만 워낙 어려운 문제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싸우자는 최후의 주장도 그럴듯했고 참아야 한다는 유순단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대집성이 말했다. 사위의 말이 맞소. 몽골은 다시 올 것이 왜다. 마땅히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이요. 유순단이 물었다. 몽골군은 천하무적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저들과 싸울 것입니까? 오랑캐를 꼭 사람의 힘으로 막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의 힘을 빌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소이다. 물의 힘을 빌린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바다를 방어선으로 삼아 싸우자는 말이요. 그 말에 모든 신료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후는 이미 천도를 결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렇소. 나는 몽골군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였소. 숱한 전투로 단련된 그들은 천하무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 그것이 바로 수전에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요.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바다를 방어벽으로 삼아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전도한다면 몽골은 이를 배신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서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몽골을 배신하는 나라는 멸족을 당합니다. 전도한다면 우리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집성이 말했다. 황실과 조정이 무너지면 백성들도 없는 것이요. 얼마의 희생이야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렇다면 왜 하필 강화도로 도읍을 정하고자 하십니까? 최후가 답했다. 첫째, 강화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가 매우 좋소. 바닷물은 얼지도 않으니 겨울에 물이 얼 것을 기다려 놈들이 쳐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요. 둘째,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매우 빨라 웬만한 배로는 건너오기도 힘든 곳이요. 그런 강화도를 최강의 우리 수군이 지킨다면 몽고놈들은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요. 셋째, 개경과 가깝고 강들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라 세금을 거두는 일과 곡물 확보가 용이하오. 넷째, 강화도는 섬이지만 매우 넓은 땅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식량 조달이 가능하니 긴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최후의 빈틈없는 분석에 신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런데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되옵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야별초 지유 김세충이었다. 그는 최후의 호의를 맡고 있었는데 밖에서 보초서고 있던 그가 회의 내용을 듣고는 참을 수 없었는지 문을 밀치고 들어온 것이다. 최후가 물었다. 니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는 것이냐?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개경은 태조 때부터 지켜온 것이 무려 200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버리고 간다면 장차 도읍할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수없이 조사하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다. 강화도가 아니라면 너는 다른 계책이 있느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온 김세충이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대집성이 말했다. 감히 일개 야별초 지유 따위가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군기가 문란해졌다는 것이요. 몽고놈과 싸워야 하는 마당에 이래서야 되겠소이까? 사위께서는 저놈의 목을 베어 일벌백계 하셔야 하오. 최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세충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목을 베어버렸다. 다음날 최후는 조정에 들어가 강화도로 전도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역시 대부분의 신료들은 반대하였다. 고종이 물었다. 우리가 강화도로 간다면 백성들이 도륙될 것입니다. 어찌 백성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백성들의 희생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산성해도 입보책입니다. 즉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싸우게 할 것입니다. 각지의 백성들을 지휘할 지휘관도 보낼 것입니다. 막강한 몽골의 기병과 싸우려면 이것이 상책이옵니다. 유승단은 끝까지 반대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도읍을 버리고 섬으로 달아나는데 어느 지휘관이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최후가 불같이 화를 내더니 칼을 빼어들었다. 강화도로 가는 것은 나라와 황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요. 그대는 김세충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소이까? 누구든 이 일로 다른 말을 한 자가 있다면 김세충처럼 목이 베일 것이요. 전에 없이 강경한 모습에 사람들은 천도를 곤란하게 생각하였으나
최후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한 자가 없었다. 1232년 6월 최후는 미리 2천의 병력을 강화도로 보내 궁궐 및 각종 시설물을 짓게 하였고 그해 7월 강화도 천도는 결국 실행으로 옮겨졌다. 천도를 하는 그날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렸다. 이때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 내려 진흙이 발목까지 빠져서 인마가 쓰러지곤 하였다. 고관과 양가의 부녀들이 맨발로 짐을 이고 진 채 길을 떠났으며 황과 고덕으로서 갈 바를 잃고 통곡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최후는 몽골의 감시관인 다루가치를 모두 사로잡아 가두라고 명하는 한편 개경 주민들은 가까운 산성이나 섬에 숨어 항전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윤복창이 다루가치를 살해하다가 실패하여 반격을 받아 죽었고 그 보복으로 몽골군이 평주성의 백성들을 참혹하게 학살하니 성 안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한편 서경수 무사인 대장군 민희가 살옥 최자원과 함께 은밀하게 장교들을 시켜 달로 화적을 죽일 것을 모의하였다. 서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서경은 반드시 평주처럼 몽고 군대에 의해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곧이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려 조정과 민심이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살리타이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고려에 침입했다. 그는 단숨에 한강을 건너더니 강화도 앞바다까지 내려왔다. 감히 고려놈들이 배신을 해. 우리에게 배신하면 어떤 대가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한 것인가? 섬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못 갈 것이라고 여겼는가? 당장 배를 만들어 강화도로 갈 것이다. 하지만 최후의 생각대로 당장 배를 만들어 건너기에는 물살이 너무 험했다. 그때 별려를 붙잡아 당근질하며 길을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하게 강화도로 갈 수 있느냐? 물길이 매우 험하여 배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고려놈들은 어떻게 건너갔단 말이냐? 잘? 별려는 거듭 배를 타지 못한다고 답할 뿐 끝내 뱃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강화도로 건너가지 못한 살리타이는 안달이 났다. 할 수 없이 서신을 보내 따지고 들었다. 그대들은 교묘한 말로 설득하여 우리가 철군한 후 갑자기 변하여 바다섬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희가 진심으로 투항하겠다면 섬에서 나와 나를 맞이할 것이요 진심으로 투항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보내 우리와 서로 싸우자. 고려는 좋은 말로 답서를 보냈다. 근자에 송입장이란 자가 와서 말하기를 상국이 장차 대군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와서 정벌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 반이 넘게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성읍이 거의 비었습니다. 대개 천둥이 한번 치면 천하가 모두 놀라니 이는 저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금 남은 백성이 남아 만약 하루아침에 땅을 비우고 모두 도망쳐버린다면 해마다 공부를 바치면서 영원히 대국을 섬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남아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습기가 많은 나쁜 땅으로 들어가 구차한 삶을 구하고자 하였을 뿐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살리타이는 재차 육지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고려조정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남은 것은 보복뿐이었다. 보복의 대상은 죄 없는 고려 백성이었다. 미리 산성이나 섬에 숨은 백성들은 그나마 살 길이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처참히 도륙되었다. 산성으로 숨은 자들도 문제는 있었다. 그 안에서 식량과 식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이고 밖으로 나가면 몽골군에 죽을 것이니 만약 당신이 그때의 고려 백성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려가 허락도 없이 도읍을 옮긴 것은 몽골에게는 배신이었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 몽골 군사들은 전국을 짓밟았고 고려인이 보이면 늙고 젊고를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런 몽골군의 광적인 살육을 마치 범이 고기를 고르는 듯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화도로 간 최후의 삶은 풍요롭고 화려하기가 개경에 있을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최후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뽑아다가 정원 안에 옮겨 심었는데 그 정원의 숲이 몇십 리에 뻗쳤다. 마침 그때 혹독한 추위가 닥쳐 인부들 가운데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자 어떤 사람이 승평문에 방을 써붙이기를 사람과 잣나무 가운데 어느 것이 중한가? 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후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중에도 온갖 잔치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기록된 잔치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고려사에선 또 이렇게 기록하였다.
비단 장막과 능란 휘장을 둘러친 후 그 가운데 그네를 매달아 수놓은 비단과 화려한 조화로 장식하였다. 삼봉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은 큰 화분 4개를 설치했는데 그 화분은 모두 은태를 두르고 나전으로 장식했으며 큰 항아리 4개에는 10여 종의 이름난 꽃을 꽂아 보는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이 당시 강화도 천도가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최후와 지배계급의 이러한 사치와 향락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의 고려는 당신이 사는 시대와는 생각이 달랐던 때요. 그때는 백성보다는 황실과 사직이 더 중하다 생각하였소. 그것은 고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대부분 나라가 그랬을 것이요. 그때의 생각과 결정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요. 또한 나도 백성을 아주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요. 나름대로 세금도 줄여주고 산성방호 별감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살 길을 마련해주려 노력했소.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세계 최강 몽골과 30년이나 맞서 싸워 고려를 지켜낼 수 있었겠소. 그 또한 지배계급의 편협한 생각이십니다. 화려한 정원, 수많은 잔치와 보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두가 백성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셨다면 전쟁 중에 그런 호사를 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찌하겠소. 폐하와 신료들이 섬에 갇혀 침통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여 사기를 끌어올려야 했소. 안 그러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을 것이오. 글쎄요.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구독자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한편 몽골군이 전국의 국토를 짓밟고 있을 때 고려 백성들도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다. 비록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백성들이여, 이곳은 비록 작은 토성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싸운다면 몽고놈도 물리칠 수 있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 뿐이요. 내가 앞장설 것이니 힘을 모아 함께 싸웁시다.